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드릴 주식오락관 2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파란불을 딛고 오늘은 빨간불로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56% 상승한 2,564선에서 코스닥 지수는 0.75% 오른 868선에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미국에서는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전에 발표됐던 잠정치도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도 웃도는 2%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까지 2%대를 유지를 하면서 경기 침체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뉴욕 증시에서는 전날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했던 마이크론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어제까지는 좋은 흐름을 보였던 국내 반도체주들도 이 영향으로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업종별로 봐도 상승불을 켠 업종이 더 많았고요. 종목별로 봐도 하락 종목보다는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이번에도 실적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서 2분기까지 국내 상장사 중에 탑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현대차와 기아는 물론이고 전기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까지 상승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오늘은 전력설비, 은행 그리고 수소차 테마가 오름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로써 6월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양시장이 빨간불을 켠 채로 마무리를 하게 된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7월 FOMC까지는 이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와 또 연준 입장 사이의 괴리감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퍼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안심을 하기에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1월 시기에는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알려줄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전문가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식오락관 시청하고 계신 분들 3분기 그리고 하반기 전략 제대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유정 전문가님께서 지금까지 눌려있던 빛을 발하지 못한 종목을 발굴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줄 아는 분입니다. 전문가님이 오늘 방송 통해서 개괄적인 전략을 말씀을 해주실 텐데 노란톡에서 장중 실시간 대응을 해주시기 때문에 노란톡에 들어오셔야지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실시간 시장 분석은 물론이고 전문가님의 공략주의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수, 매도, 타점까지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노란톡은 방송 중에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을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주식오락관 진유정이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전문가님은 정말 그때그때 시장 흐름에 맞는 트렌디한 매매를 해주시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감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게 된다면 어떤 수익 얻을 수 있는지 수익률 표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전문가님이 노란톡에서 공략을 해주신 노란톡 공략주들의 수익률입니다. 와,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 때 기록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STX 이 한 종목으로만 34% 넘는 수익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대성 하이텍과 일진파워 보시면 분할 매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했다는 것도 체크하실 수 있는데요. 대성 하이텍은 이렇게 분할 매도로 17%, 25%의 수익 가져왔고요. 일진파워는 19%, 13%의 수익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면서 한 종목으로만 더블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면은 10%의 수익도 내기 참 어렵지만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10%, 20% 훌쩍 넘는 수익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알아가시려면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더 세세한 전략, 장중 실시간 전략은 노란톡 안에서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방송 중에 하단 QR코드 빠르게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 2023년 상반기입니다. 하반기는 또 얼마나 빨리 지나갈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하반기 안에서도 수익은 차곡차곡 챙겨야겠죠. 오늘 진유정 전문가님과 함께 하반기 전략 한번 탄탄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오락관 2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2부 시청자 여러분, 진유정 전문가입니다. 지금 저는 6월 상반기 시장을 마치고 또 이제 하반기에 빨간 색깔 양봉을 그리자는 의미에서 또 빨간 색깔 옷을 입고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저 지금 보고 계신 거 정말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어차피 내려가도 올라갈 종목만 예쁘게 선별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하반기 시장을 어떻게 가야 할까? 하반기에 내 포트에 어떤 종목을 담아가야 할까? 궁금하신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저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으시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저와 장중에 늘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꼭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주식오락관에 컴백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방이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조금 걱정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이제 놀라지 마세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다시 입장을 해주시면요. 저와 그대로 같이 쭉 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시황부터 차근차근 그리고 하반기에 어떤 종목을 어떻게 담아가야 할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글로벌 시황부터 잠깐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사실 이제 지금 시장 보면은 시장에 뭐가 크게 변수가 있나? 시장에 뭐 큰 재료가 있나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요. 1분기 GDP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일단 경제 지표 대부분이 어느 정도 좋게 나왔는데요. 일단 1분기 GDP가 예상치보다는 상회를 하면서 한 2.0% 정도 나오면서 분위기는 좋았어요. 어쨌든 조금은 성장을 해나가고 경기 침체 국면은 완전하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투자자들한테 인식이 심어지면서 괜찮았습니다. 그렇고 경제 지표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재료긴 했거든요. 그런데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지속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최근에는 이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해서 어떤 의미냐면 결국에는 이번 연도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겠다 또는 2번 정도는 더 올리겠다라는 의미들을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FOMC와 크게 달라진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고 계속 어디서든 매파적인 발언, 그동안 했던 발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발언 자체가 이미 시장에 저는 많이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고 생각해요. 시장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이 발언에 사실 시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런 경제지표 호조 어쨌든 긍정적이야. 근데 이 매파적인 발언 어쨌든 부정적이야. 이런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게 얽혀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지금 방향이 없습니다. 이 시장 방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보시면 이게 올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 되게 애매모호한 그런 차트들을 그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보시면요. 중국 제조업 PM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경기가 조금 축소되는 거 아니야? 경기 침체의 어떤 우려를 조금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도 중국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다. 그냥 미미한 영향 정도로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악재나 호재가 지금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하반기 시장 얼마나 어려웠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계속해서 어려웠거든요. 거의 1년을 하락장 박스권을 계속해서 지속이 됐다가 이제는 조금 방향성을 모색해 나가는 그 구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악재도 딱히 없고 호재도 딱히 없다 보니까 시장에 그냥 방향성이 조금 없는 것뿐이지 여기서 만약에 호재거리들이 조금씩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시장 변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글로벌 시황은 이렇게 조금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국내 시황 어땠는지 조금 살펴보면 보시다시피 짧아요. 짧은 이유가 뭐냐면 크게 재료가 없습니다. 일단 무미건조한 시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글로벌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 딱히 크게 재료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무미건조하고 지루하고 지수는 또 빨간데 종목들은 파란색이 훨씬 많고 그런 시장이 계속 연출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루하다라고 느끼기가 딱 좋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연속적인 외국인의 매도세가 저는 조금 많이 야속하더라고요. 지금 하반기부터 너무 안 좋았던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어요. 거의 6월에는 코스닥, 코스피, 선물시장까지 모두 매도세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 지수적으로도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지수 흐름, 어떤 좋은 흐름을 보인다고 해도 외국인이 이렇게 찍어 누르니까 외국인들이 팔아 제끼니까 시장이 상승할 수가 없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대형 이벤트가 부재했다는 점도 시장에 조금 타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시장은 이런 주식시장은 뭘 먹고 사냐면 꿈 그리고 기대감으로 먹고 살아요. 꿈과 기대감으로 시장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5월 달에는 6월 FOMC라는 그런 변수, 6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을 할 거야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이 5월에는 괜찮았어. 근데 이 FOMC가 끝나고 나니까 사실 7월에는 뭐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얘기도 솔솔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이런 꿈, 기대감 다 없습니다. 그냥 시장이 조금 무미건조하고 지루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6월 시장이 마무리가 됐어요. 6월 시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상반기가 이제 종료가 되었는데 사실 저는 조금 올해 시장 그리고 작년 시장을 돌이켜보면 2021년 8월부터 사실 현재까지는 거의 한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시장이 정말 어려운 구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거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 계속적으로 이어왔고 지금 코스피도 보시면 2650선 터치하고 6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흘러내렸거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4월에는 어쨌든 뭐 2차 전지라든지 AI 로봇을 힘을 먹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 구간인데 이 매물대와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게 쉽지 않은 모양새예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작년 12월 마지막 방송에서 주식 오락관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올해 코스피 2600 갈 수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작년 방송에서.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 2600은 찍었는데 올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면 저는 이게 완전히 시장이 하락 추세로 꺾였다든지 아니면 지금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 하반기 시장 과연 어떨까? 하반기는 저는 어느 정도는 이 구간, 이 힘든 구간을 다 버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소화하면서 시장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서 지금 900이라는 이 선을 넘기는 힘들 수 있어도 저것만 넘어간다면 천스닥도 가능하다. 코스피 1000포인트 찍을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고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뭐 이거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경제라는 건요. 어쨌든 계속 상승 하락이라는 이 사이클을 타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은 너무 비성장적인 시장이었기 때문에 올해 시장 어느 정도 악재만 조금 걷어내고 그다음에 호재거리가 조금씩 솔솔 들어오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너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이 컨디션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런 힘든 시장에서 우리 지금 열심히 싸워 계시고 보시는 이 시청자 여러분들 좀 힘드실 수는 있어도 이런 구간이 지나가야만 우리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옆에서는 제가 정말 선별된 종목들, 건강한 종목들만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으시고 저 진유정 대표와 함께 수익의 길 걷는 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부터 국내 시장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은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어느 정도는 이미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시장을 위로든 아래로든 이끌 만한 호재나 악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시점에 호재거리가 하나라도 나온다면 그래도 힘있게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십니다. 특히나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은 그런 건강한 종목은 전문가님께서 발굴을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예정인데요. 이렇게 찾은 종목들 노란톡 안에서만 공개를 하십니다. 노란톡 안에서 여태까지 공개를 했었던 종목들 힘있게 올라갔다는 거 확인하시면 더더욱 신뢰가 가실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TX 30%도 넘는 수익이었고요. 대성하이텍도 분할 매도 통해서 이 한 종목으로만 30%, 40% 넘는 수익 챙겨왔습니다. 밑으로 보이시는 종목들 인디에프도 그렇고 동국산업, 일진파워까지 보유 기간을 그렇게 길지 않게 잡으셨는데도 이만큼이나 힘 있는 수익 만들어냈다는 거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전문가님이 찾아내는 동시에 바로 노란톡 안에서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나도 수익 정말 짱짱하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노란톡 안에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을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주식오락관 진유정이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방송을 통해서는 필살기 종목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필살기 종목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이 필살기 종목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하신 게 이 전문가님 작두 타셨나라는 생각이 들 맞습니다. 정도였어요. 근데 너무 아쉬웠어요. 방이 폭파가 맞아요. 돼버렸잖아요. 이 아쉬움을 어떻게 달래면 좋을까요? 네, 뭐 일단 사실 아쉬움은 크지만 우리는 사실 시간은 많아요. 종목도 많고 시간은 많은데 보는 눈이 정확해야 된다는 걸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보는 눈은 제가 가지고 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도 중요하지만 노란톡방도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지난주에 가지고 나왔던 이 필살기 종목이 신고가를 달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프로텍이었죠. 사실 그때도 제가 이거는 조금 고가의 위치에서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뉘앙스를 조금 풍겼었긴 했는데 제가 더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료도 재료였고 HBM의 재료, 후공정의 재료도 재료였지만 재무적으로 그리고 재료적으로도 완벽하게 분석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을 수 있었던 거고요.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신고가를 달성했죠. 그리고 PSK 홀딩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주 두 번째 종목이었는데 사실 이 종목도 6월 29일이면 어제네요. 어제 신고가를 찍고 오늘도 빨간 색깔 예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사실 이런 종목들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노란톡방에서 이런 종목들, 진짜 센 종목들만 조금 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상반기에는 조금 저조차도 조금 시장이 많이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웬만하면은 이렇게 높은 종목보다는 조금 바닥에서 먹을 게 많은 종목들, 안전한 종목들로만 조금 위주로 매매를 했었는데 이제는 안전한 매매 플러스 그리고 빠른 수익, 강한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로 차곡차곡 채워나가려고 제가 또 이를 갈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저 진유정 대표와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조금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노란톡방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DNF라는 종목을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과거 우리 주식오락관 말고 투자의 정글에서부터 계속해서 진행됐던 종목인데 DNF 결국에는 사실 밀렸어도 결국에 수익 내고 나오는 종목을 저는 담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물론 급등주 오늘 따라잡고 오늘 수익 내는 종목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타 수익, 그런 급등주를 따라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내 포트는 뚱뚱해지고 나의 어떤 계좌 수익은 나는 것 같은데 손절하는 건 많아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거든요. 저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여기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돈을 조금 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잃는 것보다는 얻어가는 게 많은 종목들을 트라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 종목 선별은 제가 직접 해드릴 테니까 꼭 눈으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DNF 역시 결론적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만 앞으로는 담을 거고 더 강하고 더 빠른 수익 낼 수 있는 걸 담아 갈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꼭 저와 함께 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DNF도 결국에는 매수매도 타점 제공을 드리면서 공식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고 노란톡방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또 인증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수익보다 공식 수익보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은 수익을 챙겨가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릴 때는 이거 이하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거 이상에서 매도를 진행해주세요라고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가져가는 공식적인 수익, 자랑할 수 있는 수익은 조금 적을지언정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게 구축해서 탄탄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꼭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사실 DNF뿐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시장가 매수, 시장가 매도 그런 거 안 한다.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는 매매를 합니다. 사실 시장가 매매를 하게 되면요. 저도 편해요.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잡자. 그냥 급등하자. 그냥 올라가는 거 올라타자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게 되고 그냥 이거 바로 뭐 매도를 해주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저도 그냥 수익률 집계하기도 편하고 너무 편한데요. 사실 저는 조금 양심적으로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진짜 따라하실 수 있는 매매. 아, 저 전문가랑 나랑 하면 그래도 저 전문가는 이렇게 매매를 하는구나. 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매매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신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으로 계속해서 종목 안내를 드리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노란톡방에 계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수익 인증 열심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반도체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고요. 사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수익률들이 제가 이 주식오락관에 나오면서 우리 팍스경제TV와 함께하면서 실질적으로 매매했던 수익률인데 그냥 종목 부리기를 해놓고 최고가 찍은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진입가와 청산가로 이루어지는 그런 수익률이고요. 사실 두 자릿수 수익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제 포트에 열심히 뭔가의 수익의 씨앗을 뿌려두고 하나씩 걷어나가는 전략을 이번에는 사용은 했는데 이제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싹 한번 하면서 아까 보셨던 프로텍, PSK 홀딩스처럼 조금 센 종목 그리고 예쁜 종목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만 차곡차곡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하반기에 조금 뭔가 계좌를 바꿔보고 싶다. 이 전문가랑 함께하면 내가 진짜 조금 신뢰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저 진유정 대표와 무조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네, 전문가님이 지난주 방송에서 언급을 하셨던 필살기 종목 2개가 모두 일주일 사이에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달리는 말에도 제대로 된 타이밍에 올라탈 줄 아는 분이신데요. 그런데도 원래 전문가님이 불나방 스타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전문가님은 이 눌려있는 종목으로 수익을 극다화해서 챙겨오시는 걸 더 선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때가 됐을 때는 강심장을 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수익을 챙겨 나오기도 하시는데요. 이렇게 안정적인 매매도 또 빠른 매매도 다 진행을 할 줄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주시는 전략 중에 내가 조금 더 손이 가는 전략을 선택해서 같이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건 그렇지만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노란톡은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안내해 드릴 때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주식오락관 진유정이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이 분석해서 알려주시는 시장 흐름도 알아가실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공략주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장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께서는 글로벌 시황 또 국내 증시까지 다 꼼꼼하게 다 해석을 해주시는 분인데요. 오늘도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부터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전문가님, 요즘이 오히려 호재도 악재도 없는 좀 재미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새롭게 나타나는 이 뉴비에게 시선이 좀 쏠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조금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시장이 좀 지루하고 재미도 없다 보니까 야 저기다! 맞아요. 야 절로 가자! 그래서 우르르르 몰려갔던 그런 시장인데요. 사실 오늘 시장 보면은 조금 의아하셨던 분들도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오늘 제가 수급 블랙홀이라는 제목을 조금 써놨는데 신규 상장주죠. CQ센, 오픈롤, 알맥 얘네들은 오늘이었고요. 얘는 어제였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이 너무 급등을 하고
찍히는 이 퍼센트 자체가 뭐 180%, 200%가 넘어가니까 어머 전문가님 저 종목은 뭐예요? 저게 뭐예요? 라고 궁금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이 뭐냐면요. 일단 CQ센, 오픈롤, 알맥 모두 이번 주 상장 줍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뛰었냐? 왜 이렇게 뛰었냐면 말씀을 드리면 이 정책이 조금 바뀌었어요. 정책이 바뀐 게 이전에는 신규 상장주가 공모가의 90%에서 200%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를 호가를 접수할 때 시초가가 결정이 돼서 거기서 이제 30%까지 상승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뭐냐면 이번 주부터 바뀐 게 뭐냐면 가격 제한폭 자체가 공모가죠. 그러니까 시초가 이게 아니라 공모가의 60%에서 400%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공모가의 60%에서 400%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퍼센트가 몇백 퍼센트가 보이는 거죠, 눈으로. 근데 CQ센의 하루 거래 대금 자체가 6,500원으로 코스닥 전체 1위를 어저께 했고요. 그다음에 회전율이 584%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주당 주인이 6번 정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샀다 팔았다를 6번을 누군가가 반복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모든 단타 세력군들 오늘 시장 지루하니까 저기다라고 몰려갔던 그리고 이제는 조금 변경된 이 정책 때문에 모든 거래 대금을 여기에 다 이쪽으로 다 몰려갈 수밖에 없었던 장인 거죠. 그래서 어저께는 CQ센, 오늘은 뭐 알맥, 그다음에 요 알맥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조금 널뛰기를 했는데 사실 좀 이렇게 바뀐 정책에 진짜 아까 말씀처럼 뉴비라는 게 조금 등장을 딱 했기 때문에 이목이 조금 쏠리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플로우로 흘러갔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불씨가 과연 꺼졌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땐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이 두 번째였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7월 6일에요. 이노 시뮬레이션이라는 종목이 또 상장을 합니다. 당장 다음 주고 7월 17일, 7월 19일 또 줄줄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때도 저는 아직도 이 불씨가 꺼지지는 않았으니 변동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6일 이 상장하는 종목들을 트라이를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손절성과 이 수익선을 조금 잡고 조금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포인트를 조금 짚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7월에 이제 무더기로 우선주가 상장 폐지 일정이 있습니다. 일단 현대비엔지스틸, DB하이텍, SK네트워크스, 삼성중공업, 흥국화재, 우가 붙는 우선주들이 다음 달부터 이제 상장 폐지가 들어가는데 상장 폐지를 앞두고서 보시면은요. 이게 어저께 현대비엔지스틸 우선주의 흐름인데 어저께 상한가를 갔어요. 어저께 상한가 갔는데 오늘 보시면은 거의 23%까지 밀어버렸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어저께는 상한가 갔는데 오늘은 꽂아버리는 플로우예요. 보시면 거래 대금이 3억 하루에 3억 오늘은 뭐 4억 요 정도인데 하루에 얘가 이루어지는 거래 대금 과거 거래 대금을 본다면 거의 1,000단입니다.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적은 거래 대금으로도 상한가를 보냈다가 하한가를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투자자 여러분들 이걸 보고 와 저기다. 저 변동성이 뭔가 큰 것 같다라고 우르르 몰려 들어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우선주나 관리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지금 당장은 조금 매매에서 조금 떨어지셔야 돼요. 이런 종목들 괜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건드리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해야 하냐? 진짜 분석된 종목, 조금 건강한 종목들로만 우리가 매매를 해야지 오래오래 주식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런 매매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으시고 저한테 건강한 종목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어제 오늘 사이에 신규 상장주 3개 종목이 정말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상승률도 상승률이지만 거래 대금과 회전율이 정말 압도적이었는데요. 이런 IPO 훈풍이 그래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님께서는 보고 있으십니다. 7월에도 3개의 종목이 IPO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이번에는 우려할 만한
만한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7월에 상장 폐지되는 우선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칫 잘못하다간 정말 손실이 엄청나기 쉬운 상황입니다. 이런 우선주는 조금은 더 고려를 해서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흐름 정말 꼼꼼하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시장 분석하는 게 너무 어렵다. 종목 하나하나 알아가기도 너무 버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지금처럼 친절하게 상세하게 다 알려주십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주시는 이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한번 시장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은 저희 방송 중에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안내해 드릴 때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을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주식오락관 진유정이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시장 흐름 분석도 나오지만요. 공략주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보여주셨던 노란톡 공략주들 힘있는 상승 이끌어냈는데요. STX처럼 30% 넘는 수익률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여러분도 가져가실 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모든 종목이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힘있는 탄탄한 종목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노란톡 공략주 하나하나 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전문가님이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고 있는지도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바로 전문가님의 관심 섹터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전문가님, 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익숙한 단어지만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아직도 좀 생소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좀 다가가기 힘든 분야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잘 뭔지 그냥 단어만 알지 네.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정말 핸드폰만 봐도 어려운 거 투성인데 맞아. 이제는 무슨 인공지능이냐라고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관심 섹터는 AI입니다. 근데 이 AI가 뭔지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냥 말 그대로 인공지능인데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카카오톡만 들어가셔도요. 노란톡만 들어가셔도요. 사실 거기서 알림톡이 오기도 하고 뭐 우체국에서 뭐 배달이 온다, 우체국에 택배가 온다라는 알림톡도 오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AI 일부예요. 우리가 은행에서 은행 거래를 할 때도 이렇게 그 바로 자동으로 답변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AI입니다. 그러니까 이 AI라는 게 되게 많은 분야에 이미 실생활에 녹아들고 있는데 총칭해서 AI라고 하는 거고 그 AI에는 정말 다양한 테마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2023년입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AI와 너무 밀접한 관계, 이 AI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무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섹터를 조금 찾다가 AI 섹터를 또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AI 섹터 조금 보시면요. 일단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 금액 그리고 기업들의 이런 투자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 생성 AI 강국을 만든다라는 소식이 또 한 번 전해졌는데 정부는 2030년까지 이 생성 AI에 9천억 규모의 투자 계획 그리고 초거대 AI와 클라우드 인프라 개발, 포괄적인 투자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생성 AI가 뭐냐?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해서 질문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대답이 가능해서 업무 생산성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일일이 누군가가 대답해주지 않아도 AI가 알아서 한다. 그런 프로그램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AI는 법, 의료, 교육 등 전문 지식 분야까지 기능을 확장해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또 2026년까지 수준별로 인재를 양성할 대책을 진행 중이고요. 사실 이 AI 그동안 올랐었던 게 올해 상반기에 올랐었던 게 챗 GPT잖아요. 챗 GPT인데 최대 라이벌 인플렉션 AI가 또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알파고 기억하시죠? 우리 그 이세돌 씨를 이겼었던 그 알파고로 잘 알려진 딥마인드를 공동 창업한 무스타파 술레이만과 링크드인 설립자 리트 호프먼이 창업한 AI 스타트 업체인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로부터
1조 원의 투자 자금을 유치를 했습니다. 상당히 큰 돈이고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AI예요. 그리고 인플렉션 AI는 지난달에 사용자가 공감할 수 있는 파일을 출시를 했고요. 챗 GPT나 구글 바드와 조금 차별화된 부분이 공감해서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런 다양한 AI 채널들이 나오고 있어서 결국에는 전 AI 테마 다시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초거대 AI 전초기지를 다시 한번 구축한다고 합니다. 특히 네이버가요. 이 6,500억 원을 투자를 하면서 제2의 데이터 센터 각세종을 건설 완료했고 8월에 출시 예정인 초거대 AI 하이클로바 X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각세종에 로봇과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고요. 사실 이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할 AI 반도체 사용 기존 GPU보다 10배는 작고 전력 효율이 4배는 높아서 운영비까지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KT가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KT와 관련된 AI 이슈인데 이 KT와 삼성이 한국형 AI 풀스택 이슈가 또 있습니다. 한국형 AI 풀스택은 국산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등 인플라 AI 응용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제품과 서비스인데요. 어쨌든 이 KT와 삼성이 손을 잡아서 AI 뭔가 사업을 진행하는구나라고 간략하게만 아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일정 때문에 오늘 AI를 조금 뽑아왔어요. 뭐 AI의 성장성 당연히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 일정이 있어요. 일정주는 무조건 봐야 합니다. 다음 주에 2023년 세계 인공지능 대회가 열립니다. 7월 6일부터 8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2023년 세계 인공지능 대회가 개최가 되는데 올해 인공지능 대회 주제는 지능 연결 세계의 미래를 창조한다라는 주제인데요.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오픈 AI 등 중국 안팎의 기업 400여 곳 이상이 참여를 한다고 해요. 되게 큰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빅모델, 칩, 인공지능, 로봇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30개 이상의 신제품이 최초 공개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AI 관련주 수급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AI 섹터를 제가 오늘 또 일정 섹터로 꼽아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대표 종목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필살기 종목입니다. 이 필살기 종목도 고르고 골라왔는데 궁금하신 시청자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한번 유추도 해보시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직접 저한테 매수 사인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젠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이 AI가 깊숙하게 침투를 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 대기업들이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하죠. 2023 세계 인공지능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런 이슈가 있다면 그 섹터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눈여겨봐야겠죠. 전문가님이 이를 놓치지 않고 관심 섹터로 AI로 가져오셨습니다. AI 올해 초부터 정말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미 눈여겨보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전문가님이 픽해 오시는 필살기 종목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어떤 걸지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수매도 타점까지 알아가시면 됩니다. 노란톡 50분까지만 입장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주식오락관 진유정이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님, 올해 초에 정말 AI 붐이었잖아요. 그때는 막 AI를 들여다보다가 어느샌가 또 잊혀졌어요. 맞아요. 지금은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핫했던 거는 또 핫한 게 떠나가길 마련이죠. 항상 기승전결이 있고 네. 핫했던 건 또 재료 소멸로 들어가는 구간도 있지만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정이 있잖아요. 다음 주. 그쵸. 그러니까 이 일정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평소 전문가님의 전략인 과대 낙폭 안에서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인 건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다른 필살기 종목으로 조금 버전을 조금 달리 해왔거든요. 좀 이따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필살기 종목 2개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들 만나보기 전에 대표적인 종목들의 흐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네, 일단 우리 지난번에 이 테마가 강하게 올라갔을 때 대표적으로 올랐던 거 기억하시죠? 셀바스 AI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 AI 종목 자체가 너무나도 대장주격으로 조금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어서 AI 하면 이 셀바스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이 인공지능 기반의 필기, 영상, 음성지능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5가지 HCI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강하게 올랐었고, 사실 차트를 보시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정말 놀랐던 종목,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우리 재무제표 짚고 넘어가면 사실 매출을 어느 정도는 내고 있고 재무제표로도 크게 이상이 없는 기업이다라는 것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사실 대표적인 종목 또 하나 있습니다. 줌인터넷이라는 종목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 줌닷컴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고, 검색, 뉴스, 다양한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컨텐츠, 쇼핑 정보 추천 앱 모두 AI 기술을 활용한 방대한 정보를 통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만 정리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금 넘어가고, 제일 중요한 건 필살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줌인터넷도 마찬가지로 AI 테마 강하게 갔을 때 올라갔다가 지금은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받고 어느 정도 재료 소멸 구간에 들어갔지만, 오늘도 사실 이스트 소프트와 관련한 재료가 뜨면서 오늘도 좋은 흐름 보였거든요. 사실 줌인터넷 역시 재무제표를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부채 비율이라든지 유보율을 보면 괜찮습니다. 이 적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줌인터넷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가야 할 종목인데, 제일 중요한 건 필살기 종목이라고 제가 강조드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필살기 종목 프로텍, 그다음에 PSK 홀딩스 모두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준비해온 종목 있거든요. 일정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 필살기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고, 매수 매도 타점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 합니다. 네, 내가 관심을 갖는 섹터가 있다면 대표적인 종목들의 흐름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야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바스 AI, 줌인터넷 간단하게 만나봤는데요. 이 두 종목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정말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을 때 정말 미친 듯한 상승을 보였다가 그 이후로는 잠깐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님의 전략이 이제 잘 맞아떨어지는지 지켜볼 일만 남았는데요. 이 필살기 종목 이제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신 분들, 내용은 방송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지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은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에 먼저 입장을 해서 대기하고 있으시다가 내용도 알아가시고 다음 주장에 정확한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 눌러서 들어오거나 주식오락관 진유정이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필살기 종목을 다른 버전으로 2개나 준비해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님 불러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해온 이 필살기 종목은 땡땡그룹 계열의 컨택 서비스 전문 업체입니다. 사실 이것만 보면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조금 탄로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컨택센터, 그다음에 114 우선번호 안내, 통신사의 유무선 통신에 대한 유통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그룹이죠. 이 모그룹이 로봇과 케어, 교육 등으로 AI 사업 분야를 확장하면서 AI 수혜주로 어느 정도 조금 자리매김을 한 종목이에요. 거기다가 2025년까지 고객 맞춤 AI 사업에서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하겠다는 목표를 가졌다라는 건 AI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거기서 뭔가 수익성을 따오겠다라는 거겠죠.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요 그룹이 한국형 AI 풀스택을 구현하겠다는 MOU를 체결을 했고요. 이 한국형 AI 풀스택은 국산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등의 인프라부터 AI 응용 서비스 모두까지 아우르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실게요. 차트 AI 테마 갔을 때 올라갔다. 그런데 지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어디서 제가 이거를 포착했냐면 최근에 수급이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슈가 계속 들어오면서 톡톡톡톡 튀더라고요. 톡톡 튀면서 지금 보시면 여기 하단 자리 잡고 장기 이평선 깨지 않고 들어 올리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사실 얘는 지금 딱 저항 구간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한 2번, 3번 정도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힘을 모아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I 일정이 있다고. 그래서 AI 일정으로 사실 AI 테마 애들이 돈이 들어올 것 같은데 차트를 조금 돌려보고 이 일정 재료를 조금 맞물리는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이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바닥에서 돌려가는 차트거든요. 이렇게 돌려가는 차트라는 건 상방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힘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들고 나왔고요. 사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필살기 종목은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일단 차트가 바닥에서 돌아가고 있는 차트다라는 거. 수급이 이제 들어오고 있고 다음 주 일정을 조금 대기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차트뿐만 아니라 우리 재무제표까지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재무제표 보시면 매출액 잘 내고 있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다 잘 내고 있습니다. 흑자 기업이에요. 그런데다가 부채 비율이랑 유보율 봤을 때도 깔끔합니다. 깔끔한데 지금 PBR이 1배 이하예요. 그렇다라는 건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얘는 그냥 싸다 싸, 세일이다 라는 개념으로 보셔도 되는 기업이고요. 사실 이 필살기 종목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되게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저한테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종목명까지 받아 가시길 바라고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필살기 종목부터 만나봤습니다. 이미 AI 수혜주로 자리매김을 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프라부터 AI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한국형 AI 풀스택을 삼성전자와 MOU를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재료와 또 차트의 흐름이 정말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수급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에서 정말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딱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코드 빠르게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만이 있지는 않습니다. 한 종목을 더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 종목은 제가 조금 다르다라 그랬죠. AI인데 AI의 테마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느낌은 다른 이 의료 AI 쪽인데 제가 차트가 진짜 조금 매력적이라서 들고 왔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일단 이 기업 어떤 기업인지 설명을 잠깐 드리면 국내 1위 수술용 의료 로봇 기업입니다. 근데 사실 AI에 다양한 테마가 있지만 이 기업은 이 의료 AI라는 재료도 가지고 있고 차트가 조금 매력적이라서 제가 들고 왔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 척추 수술 로봇 리뉴얼 버전이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요. 사실 이 이슈 때문에 최근에 수급이 조금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 돌아가는 플로우를 볼 때 이 의료 AI 쪽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가 어느 정도 이탈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이 기업은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 조금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고 왔고 차트를 보시면 제가 매력적이라 그랬죠. 이 기업 보시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6월 말에 거래 대금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고 상방으로 다시 한번 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필살기는 조금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매력도를 가졌고 얘는 차트적으로 약간 조금 급등할 수 있는 느낌의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또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사실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재무제표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사실 2021년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내년을 보면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구간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보율 재무제표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아쉬울 수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차트적으로 조금 매력도가 너무 높다고. 그래서 첫 번째 필살기는 정말 재무라든지 재료라든지 일정이 조금 삼박자가 맞는 안정적인 흐름인데 얘는 차트 매력도를 보고 가지고 나온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 두 가지의 버전을 좀 나눠서 필살기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필살기 종목도 종목이지만 매수매도 타점이겠죠. 제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종목 계속 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고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조금 진유정 대표가 하는 이 포트폴리오가 진짜 강하고 파워풀한 수익을 낼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증명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꼭 저랑 함께 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필살기 종목까지 제가 콕콕 집어 드릴게요. 네, 팔색조 매력을 가지고 있으신 진유정 전문가님답게 필살기 종목 두 가지를 서로 다른 버전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면 두 번째 종목으로는 더 빠르게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내 성향에 조금 더 맞는 필살기 종목으로 맞춰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들어올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여러분 휴대전화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그 링크 꾹 눌러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트렌디한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는 진유정 전문가님과 함께 2부 내용 알차게 꾸려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